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랜선 진로 피크닉 곧 시작합니다. 지금 다들 들어오고 계신가요? 저희 오늘 랜선 진로 피크닉 서대문 센터에서 진행하게 됐는데요. 저희 오늘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센스 있는 질문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지났는데 다들 점심은 드셨나요? 드셨다고요? 뭐 드셨을까요? 맛있는 거 드셨나요? 네, 저희 오늘 랜선 진로 피크닉 사전 신청해주신 분들 많이 들어왔을 거라 믿고 있고요. 그리고 사전 신청하신 분들은 꼭 출석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서대문 센터 랜선 진로 피크닉 진행을 맡은 MC 지니언쌤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해요. 자, 오늘 랜선 피크닉 다들 즐길 준비 되셨나요? 네, 오늘 모두들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목이 랜선 진로 피크닉인 만큼 우리 소풍 같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에 안내사항 먼저 잠깐 얘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출석 체크는 필수사항이에요. 사전 신청해주신 분들은 꼭꼭 유튜브 채팅창에 사전 신청해주신 이름 한 번씩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 신청하신 분들은 애니어그램 검사지 전달 받으셨을 텐데요. 저희 이 애니어그램 검사지 방송 시작하기 전에 미리미리 작성 부탁드릴게요. 작성하셨나요? 아직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강의 시작하기 전에 꼭꼭 미리 실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미리 애니어그램 검사하고 우리 가족이 어떤 유형인지 알면 강의를 좀 더 재미있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준비되셨나요? 저희 그러면 오늘 랜선 진로 피크닉 과연 어떤 프로그램일까요? 저희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생방송 실시하기 전에 먼저 검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온 가족이 다 함께 모여서 생방송 시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내가 어떤 유형인지 알아보고 그리고 이 유형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나의 성향을 파악하고 나를 바로 아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우리 서로 가족 간에 저는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엄마는 이런 결과가 나왔네? 언니는요? 오빠는요? 이렇게 가족 간에 서로의 유형을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 성향을 알았으니까 어떤 진로 방향이 잘 맞는지 그거를 또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라이브가 끝나고 나서 우리 가족 다 같이 모여서 우리 이렇게 진로를 설정을 해볼까? 라는 가족 이야기 시간을 가지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생방송 이벤트 없이 진행하면 또 재미가 없겠죠? 저희 이렇게 2개의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저희 사전 신청해 주신 분들 제가 꼭꼭 출석 체크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출석 체크 하셨나요? 네, 지금 출석 체크 올려주시고 계시네요. 꼭 유튜브 채팅창에 성함 남겨주세요. 성함 남겨주시면 저희 추첨을 통해서 온 가족이 함께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아이스크림 기프티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전 신청을 못했어요. 그럼 이벤트에 참여할 수 없나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도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우리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오늘 센스 있는 질문과 아주 적절한 참여를 해주시는 분들께 저희 그리고 질의응답 시간에 재미있는 질문 또 남겨주신 분들께 그리고 그런 가족에게 방송 중에 선정해서 저희 맛있는 도너츠 기프티콘 또 보내드려야죠. 사전 신청하신 분들 출석 체크 꼭 해주시고 하지 않으신 분들도 센스 있는 질문 많이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저희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하기 전에 안전교육 잠깐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짠! 저희 저작권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우리 개인정보 보호랑 저작권법은 저희 지금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꼭 지켜주셔야 돼요. 개인정보 보호법 이거를 보면
저희 정보 주체 동의를 받지 않고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아니면은 정보 동의를 받지 않은 거를 알면서도 그 정보를 제공받았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작권법에 따르면 또 저작 재산권이나 재산권 권리를 이걸 침해했어요. 그러면 또 여기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몰래 녹화해서 친구들한테 공유하거나 하는 행동은 절대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이 강의가 너무 유익하고 좋아서 저는 친구들이랑 같이 듣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면 저희 이거 몰래 녹화를 해서 공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금 라이브 진행되는 링크 친구에게 공유해서 같이 볼 수 있으면 정말 좋겠죠? 그리고 이 외에도 저희 비방이나 악플은 모두에게 상처가 되는 말인 거를 모두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 비방이나 악플은 절대 달지 말아야겠죠? 비방이나 악플 대신 우리 예쁜 댓글들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직접 애니어그램 강의를 해주실 강사님을 모셨는데요. 자, 저희 강사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애니어그램협회 인증 전문가 이규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온라인 또 라이브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 시간이 의미 있고 유익하고 재미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오늘 애니어그램 강의 해주실 이규민 강사님 모셨습니다. 저희 애니어그램 성격 유형에 대해서 먼저 강의를 듣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있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좀 더 궁금한 것들을 파헤쳐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민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궁금한 것도 있고 저는 이런 것도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는 내용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 잊지 않고 잘 적어주셨다가 질의응답 시간에 선생님 저는 이게 궁금해요 하고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이제 선생님께서 답변을 잘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벤트 기억하시나요? 저희 댓글로 반응을 해주시고 질의응답 시간에 센스 있는 질문 해주시는 분들께는 저희 도너츠 기프티콘 나간다는 거 잊지 말고 강의 잘 들어주시고 재미있는 센스 있는 질문들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규민 선생님 강의 먼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미리 사전 신청하신 분들은 애니어그램 성격유형 검사 이 문제지를 받으셨을 거예요. 이 성격유형 검사 미리 하신 분들은 전이해가 잘 돼 있을 거고요. 이걸 혹시 못 하신 분들은 제가 좀 쉽게 그리고 재미있게 메이드 이지 버전으로 하려고 합니다. 애니어그램 제대로 하면 굉장히 심도 있고 통찰력 있고 깊은 거거든요. 근데 짧은 시간이니까 저는 최대한 쉽고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미리 사전 신청하셔서 이거 검사하신 분들 점수를 3, 2, 1 문항별로 점수를 매기고 나면 총점 점수가 만점이 54점입니다. 만점 54점부터 18점, 최저 18점까지 있는데 제일 높은 점수 나온 것을 일단 자기 유형으로, 임시 유형으로 하기로 해요. 왜 임시라 그러냐 하면요. 실제 강의에 들어가 보면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설명 듣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점수, 그 다음 높은 점수, 그 다음 높은 점수 1, 2, 2위, 3위를 다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많은 강의를 해보면 제일 높은 점수 1위가 정말 자기일 때도 있고요. 아니면 2위나 3위가 자기일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높은 점수와 두 번째, 세 번째를 다 염두에 두셨다가 제가 강의를 해나갈 때 내가 1위가 내 유형이 맞구나 아니면 2위나 3위가 내 유형이 맞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몸통, 내 유형, 나의 성격 유형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찾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내 유형, 내 몸통이 나온 다음에는 그런 유형, 그런 몸통을 가진 사람의 특성은 무엇이고, 그런 유형의 앞으로의 진로, 그런 유형을 가진 사람의 앞으로의 직업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가장 나답고 내가 가장 즐겁고 재미있고 보람있고, 아, 이게 내 옷이구나, 이게 내 몸통이구나, 이게 나에게 가장 맞는 일이구나를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의 몸통 찾기, 나의 유형 찾기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유형에 맞는 진로, 그 유형에 맞는 직업, 그 유형에 맞는 인생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하고자 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제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우리 함께 해보실까요? 여행이라는 것은 한 번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이쪽도 가봤다가 저쪽도 가봤다가 이제 어느 지점을 가니까 아, 정말 편하고 이게 내 집 같고 이게 내 몸통이고 진정한 나이가 이거였구나. 근데 내가 이거를 모르고 방황했고 이걸 모르고 혼란했구나. 이제 나를 찾으니까 너무 편안하고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 나다운 삶을 발견하게 여러분을 도와드리려 합니다. PPT를 제가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러나 제한된 시간이라 저하고는 이제 지금부터 한 35분 주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압축해서 엑기스로 메이드 이지 버전으로 뛰어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양해해 주시고, 그렇게 뛰어넘어도 중요한 것은 내 몸통, 내 유형을 찾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난 나를 알았으면 좋겠어. 내 성격을 바꿨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에 오해가 있습니다. 성격은 완전히 바꾸는 게 아니고요. 자기 성격을 찾는 겁니다. 내 성격을 찾아서 그 성격의 가장 좋은 점은 살리고 부정성 그림자는 이제 조금씩 극복해 나가는 것이지 성격은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애니어그램은 그 사람의 존재, 그 사람의 타고난 기질, 그 사람의 타고난 특성을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타고난 기질과 특성은 더 좋은 것도 더 나쁜 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런 거죠. 한의원에 가면 사상체질, 팔상체질, 타고난 체질이 인삼을 먹으면 좋은 체질이 있고 타고난 체질이 인삼을 먹으면 오히려 해로운 체질이 있어요. 그건 어느 게 좋은 게 아니고 서로 다른 것이죠. 틀린 것도 아니고 우열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마치 무지개 7색깔이 있는데 그중에 어느 색깔이 더 예뻐요? 더 내가 좋아하는 색깔만 있을 뿐 더 예쁜 색깔이 있는 건 아니죠. 마찬가지로 애니어그램도 세 센터가 있습니다. 세 센터는 머리 센터, 가슴 센터, 장 센터. 장을 소장, 대장, 배, 몸통, 본능이라 그래서 장 센터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머리 센터의 세 유형, 가슴 센터의 세 유형, 장 센터의 세 유형이 있어요. 그럼 다 합치면 몇 유형일까요? 9유형이죠. 그래서 애니아가 9라는 뜻이고 그램이 유형이라는 뜻이어서 애니어그램은 총 9유형입니다. 그래서 애니어그램에서 알 것은 세 센터와 각 센터의 세 유형만 알면 기본 애니어그램은 다 아시게 됐어요.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항상 가슴 센터부터 출발을 해요. 이유는 가슴 센터들이 수용성이 있어요. 가슴 센터들이 반응을 잘하기 때문에 가슴 센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리 센터를 하고, 머리 센터는 이해의 측면이 강하고요. 장 센터들은 배짱이 두둑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빨리 반응하지 않습니다. 알아도 또 좋아도 표현을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좀 묵직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가슴부터 해서 머리, 그 다음에 장, 그 세 센터와 9유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버를 매겼어요. 넘버는 부르기 쉽고 외우기 쉽게 하려고 넘버를 매겼거든요. 가슴 센터에는 2유형, 3유형, 4유형이 있습니다. 머리 센터에는 이제 5유형, 6유형, 7유형이 있습니다. 장 센터에는 남아있는 8유형, 9유형, 1유형, 이렇게 해서 애니어그램입니다. 가슴 센터들은 따뜻한 분들이에요. 처음 만나도 뭔가 가슴이 따뜻해 보이고 혈색이 좋아 보이고 뭔가 사람을 반기는 느낌과 관계를 중시하는 느낌이 강한 사람들이 가슴 센터예요. 머리 센터들은 따뜻하기보다는 좀 지적이다, 똑똑하다, 그리고 굉장히 사리분별이 명확하다, 그리고 네 것 내 것 경계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모든 데 처신을 바르게 하려는 그런 타고난 기질을 갖고 있어요. 마지막 장 센터들은 손이 좀 굵습니다. 그리고 좀 묵직합니다. 그리고
이 생각의 선도 그렇지만 몸의 선도, 특별히 8유형, 9유형들은 두툼한 가능성이 많고요. 1유형들은 조금 말라 있지만 그래도 내공이 강한, 그래서 장센터들이 배짱이 두둑하고 굉장히 본능에 충실하고 또 자기의 이니셔티브, 자기의 주도권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장센터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게 어느 것보다 우월한 것은 없습니다. 또 어느 것보다 열등한 것도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과 실제 내가 태어난 타고난 기질이 같은 사람들은 자존감, 자기 수용성이 좋습니다. 근데 내가 좋아하는 기질, 내가 좋아하는 유형과 실제 나 사이에 차이가 있는 사람들은 뭔가 저 불안정하고 뭔가 나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나를 계속해서 바꿔야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불일치, 부정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애니어그램에서 중요한 것 하나는 나를 발견하고 나를 수용하는 거, 그리고 나의 타고난 기질을 발견하고 나는 이게 좋다. 왜냐하면 다른 유형이 갖지 못한 장점이 있고 다른 유형이 흉내낼 수 없는 나만의 독특한 장점, 가능성, 탤런트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나만의 탤런트가 있다. 그것을 개발하려고 그래야지 억지 춘향을 하거나 남의 옷을 자꾸 입으려고 그러거나 자꾸 내가 아닌데 딴 걸 하려고 그러면 남이 보기도 힘들고 나 스스로도 힘들어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지? 나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죠. 어떤 사람들을 보면 많이 가지지 못했고 많은 거를 그렇게 내놓을 게 없는데도 굉장히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내가 지향하는, 내가 원하는 나하고 실제 나가 합치된 사람들이죠. 우연히 운이 좋게 그게 된 사람도 있고요. 우연히 운이 좋게 된 사람들은 인생을 비교적 편하게 살아요. 대신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나 또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 이해가 작을 수밖에 없죠. 근데 나를 찾아서 계속 고민하고 또 여행을 하고 그러다가 정말 힘들게 내 정체성을 발견했고 그걸 수용한 사람들의 특징은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그들을 상담해주고 교육해주고 그들을 잘 성장의 길로 끌을 수 있는 좋은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점이 있으면 저런 단점이 있고 또 저런 장점이 있으면 이런 단점이 있는, 모두가 다 다르다를 애니어그램의 기본으로 삼고 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가슴센터 또는 가슴 중심은 2번, 3번, 4번입니다. 2번의 이름은 조력가, 돌봄형이라고 하고요. 3번의 이름은 성취가, 성취형이라고 하고요. 4번의 이름은 예술가, 심미형이라고 해요. 가라고 하면 그 사람을 높여주는 것이고 그 사람의 직업과 연결되는 말이라면, 형이라는 것은 중립적이고 그 사람만의 타고난 기질과 특성을 설명합니다. 이제 가슴센터 다음에 무슨 센터일까요? 머리센터죠. 머리센터는 5번, 6번, 7번이 있습니다. 5번은 형으로는 탐구형이라고 하고 가로는 관찰가라고 해요. 잘 관찰해서 원리를 찾아내고 지식과 정보를 중시하는 사람이 관찰가요, 탐구형입니다. 6번은 충성가, 충성형이라고 해요. 옳은 길, 바른 길, 대의명분을 찾으려 하고 거기에 충성하려는 사람들이 충성가, 충성형의 타고난 기질과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7번은 낙천가, 쾌활형이라고 합니다. 남들이 볼 때는 뭐 그렇게 행복할 것 같지 않은데 늘 즐거워요. 남들이 볼 때는 뭐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 않은데 늘 행복한 행복 바이러스인 것이죠. 근데 모든 유형이 그런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그림자와 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인간은 모여서 살아야 돼요. 공동체를 통해서. 음식도 아무리 좋은 음식도 하나만 먹으면 병이 납니다. 편식 때문에. 사람도 특별히 좋은 형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유형이라 서로 가정에서 학교에서 어울려서 살 때 이 사람의 단점을 이 사람이 보완하고 저 사람의 부족한 것을 이 사람이 보충해서 같이 모였을 때 풍성해지고 같이 모였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보완이 되는 이런 깊은 지혜가 애니어그램에 들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센터는 무슨 센터입니까? 장센터 8번, 9번, 1번이 있습니다. 8번을 도전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통솔형이라고 합니다. 이 짱 먹는 사람들이 되게 도전가고 통솔형들이에요. 뭐 학교라든지 어디라든지 짱에도 좋은 짱이 있고 안 좋은 짱이 있겠죠.
학원 폭력 이런 데는 다 안 좋은 짱이죠. 그러나 헤드, 머리, 뭔가 리더가 되는데 좋은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짱도 있죠. 구유형은 평화형이라고도 하고 화합가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A하고 B가 서로 사이가 나쁜데도 이 사람은 A하고도 친하고 B하고도 친하고 A와 B가 으르렁거리는데도 그 속에서 그저 잘 하모니를 그리고 일종의 화합을 이뤄낼 수 있는 은사를 타고난 기질을 갖고 있어요. 인류형은 이제 완벽형 또는 개혁가라고 합니다. 왜 개혁가냐 하면 좋은 것은 더 좋게 그리고 더 좋은 것은 최고로 좋게 그 여간에서는 이 남자 이 여자를 만족시킬 수 없어요. 굉장히 이상이 높고 기대 수준이 높기 때문에 사실 완벽은 없잖아요. 저도 완벽하지 않고 여러분도 완벽하지 않고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류형들은 타고나기를 끊임없이 완벽을 향해서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완벽형 또는 개혁가 이렇게 세 센터와 9유형으로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사람 지문이 다 다르고 홍채가 다 다른데 왜 사람을 9유형으로 한정하려고 그러느냐. 그런 유형들은 되게 4유형이라 그래요. 그렇게 자꾸 자기의 독특성, 자기만의 개별성을 자꾸 강조하고 싶은 사람들은 대개 4유형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사람이 70억이 있어도 혈액형은 몇 가지입니까? A형, B형, AB형, O형. 또 한방에서도 사상체질, 태양, 태음, 소양, 소음. 그러니까 자기는 나는 예외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4유형이에요. 그런 분들이 예술가고 그런 사람들이 독창성, 신미성을 추구하고 대신 남들과 잘 어울리고 잘 묻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되게 예술가들이 창조적인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요, 인생을. 어떻게 하겠어요? 타고난 자기 기질인 것이죠. 그런데 애니어그램은 그런 나를 발견하고 수용한 후에 나를 어떻게 더 온전하게 더 남들하고도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지혜, 통찰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애니어그램만에 갖고 있는 독특한 공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을 심리와 평생을 내가 인간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수많은 이론, 수많은 심리 이론 중에서 단 하나를 택하라면 저는 애니어그램을 단연 추천합니다. 그만한 통찰과 그만한 이해와 깊이는 더 이상 없어요. 이걸 또 우열을 가리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여러분 짧은 시간 이제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빨리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본 이해는 된 거예요. 세 장과 9유형. 이제 강론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이렇게 남아 있죠. 이제 2유형 조력가, 3유형 성취가, 4유형 예술가, 5유형 관찰가, 6유형 충성가, 7유형 낙천가, 8유형 도전가, 9유형 화합가, 그리고 마지막 1유형은 개혁가입니다. 자, 이제 2유형부터 시작합니다. 2유형 조력가는 거기 PPT에 나와 있죠. PPT 제가 이걸 PDF로 가져왔는데 이걸 다시 PPT로 바꾸면서 약간 깨지고 약간 흔들리게 된 거를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눈으로도 봐주세요. 제가 이걸 말로 다 설명하지 않아도 이유형 조력가는 이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유형 조력가는 한마디로 사람들을 잘 보살피고 대인관계를 잘합니다. 따뜻하고요, 상냥하고 너그럽고 이거 어디서 샀어? 그러면 이 형들은 그냥 어디서 샀다고 안 하고 바로 주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또 사면 되고 나는 이 물건보다 너가 더 소중하고 너와의 만남과 관계가 더 중요해. 그래서 이 형들은 관계를 중시하고 사람을 중시하고 늘 사람을 챙기는 타고난 기질인 것이죠. 너무 위대한 사람들을 여기 제시합니다. 마더 테레사와 마하트마 간디. 그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심지어 냄새 나는 사람들, 뭐 이렇게 고생하고 왜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삽니까? 혹시 다시 태어난다면 이제 좀 더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하면 이분들은 다시 태어나도 이 삶을 살아요. 왜? 타고나기를 돌봄형으로 이때 기쁨을 느끼고 이때 행복을 느끼는, 같은 유형에서도 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성인이 되고요. 같은 유형에서도 의식 수준이 낮을수록 반사회적인 사람이 되고 폭력적인 사람이 되는, 그런 유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그 유형의 의식을 높이느냐가, 어떻게 높이느냐가 이제 중요합니다. 오늘은 유형만 하기로 했으니까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들은
다른 사람들 기쁘게 해주고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을 때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 속에서 살아야 되고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되는, 아마 감정 노동이나 또 인간관계 전문가를 할 때 누구보다 잘 해낼 사람들입니다. 이제 3번으로 넘어갈게요. 3번은 성취가. 성취가는 동기부여를 잘하고요. 그리고 지위와 남들에게 보여지는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명품을 제일 좋아하고 또 멋진 자동차, 멋진 옷, 또 트로피 이런 거를 제일 좋아하는 유형에 해당됩니다. 3유형은 상황에 잘 적응하고 성공지향적이에요. 3유형은 어제보단 오늘이, 오늘보단 내일이 뭔가 발전될 때 보람을 느끼고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듣다 보면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다 그렇겠지만 특별히 거기에 붙잡혀 있는 사람, 거기에 집착하는 사람, 그게 제일 중요한 사람이 성취형이라는 것이죠. 자신감이 있습니다. 성취형들은 되게 무대를 좋아하고 카메라를 좋아하고 스포트라이트 받는 걸 좋아해요. 언제나 준비되어 있고 언제나 여유 있고 자신만만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그럴 때마다 더 힘이 생기고 에너지가 나는 사람들이죠. 지위가 중요하고 어떤 남들보다 앞서가고 남들이 못하는 걸 해낼 때 가장 보람을 느끼는 사람들이죠. 되게 3유형들은 아까 2유형이 따뜻하게 생겼다면 3유형들은 빛이 나요. 반짝거리고 연예인 같고 마치 무슨 정치인 같은 느낌. 오프라 윈프리와 또 빌 클린턴 이런 사람들 보면 어떤 환경에 이제 끝났구나 실패했구나 싶은데 다시 일어섭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성공 에너지, 성취 에너지가 워낙 타고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외적으로는 훌륭해요. 그러나 내적으로는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니까 겉으로는 백조가 호수를 이렇게 쫙 유영하는 것 같아도 수면 밑에서는 끊임없이 움직여야 되는 것이 백조라면 3유형도 거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죠. 3유형들은 남들 보기에 멋있는 인생, 남들 보기에 폼나고 남들 보기에 잘 나가는 인생을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보통의 상태, 요거는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유형으로 갈게요. 4유형으로 가면 이제 신미형이에요. 예술가고 신미형이에요. 예술가 신미형들은 낭만적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걸 좋아해요. I am special, so special. 그러니까 70억 분의 1이 싫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을 유형으로 나누고 당신은 몇 유형에 해당됩니다. 그게 싫은 사람이에요. 나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때로는 천상천하 유아독존, 나만의 독특한 컬러, 독특한 색깔, 독특한 인생을 살고 싶은 분들이죠. 근데 그런 분도 한 명 있는 건 아니죠. 70억 중에 적어도 거의 9분의 1, 거의 10% 정도는 다 독특한 삶을 살고 싶어하고 나만의 인생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애니아그램이 갖고 있는 좋은 점은요, 겸손하게 만들어요. 저도 사실 애니아그램 공부하고 많이 뉘우치고 반성했는데 누구나 약간 자아도취는 있잖아요. 심하면 왕자병, 공주병인데 그런 자아도취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아, 나도 세 센터 중에 하나요. 9분의 1이요. 전 세계 70억 중에 나도 9분의 1의 퍼센트 비율을 갖고 나와 비슷한 동족들이 많이 있다. 나와 비슷한 고민, 나와 비슷한 재능, 나와 비슷한 열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 자기만 뭐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남들과 어울려서 같이 더불어서 만들어가는 이 9유형들이 만들어가는 세상, 함께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겸손과 형평과 또 남들과 어울릴 줄 아는 좋은 그런 지혜를 주는 것이 애니아그램입니다. 이제 다음 갈게요. 4유형은 낭만적이고 또 내향적입니다. 여기서 시인이 나오고 음악가가 나오고 미술가가 나오고 연예인이 나오고 또 설치미술가, 또 여러 자기의 속의 감동을 글로, 그림으로, 음악으로, 또 예술로, 또는 모니터와 브라운관, 음악에서 표현하고 싶은 사람들이 4유형들입니다. 사람들은 신중하고요, 양보다 질을 소중히 여기고 또 영감과 감동, 가슴 뛰는 삶을 살고 싶은 분들이에요. 그냥 먹고 살고 이런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고요.
남들이 다 시집장가 가면 나는 안 갈 수 있고, 남들이 다 애 낳으면 나는 애 안 낳을 수도 있고, 남들이 다 취직하면 난 취직 안 할 수도 있고요. 남들이 너무 경쟁하면서 살면 난 산속에 산다.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유형들은 굉장히 자기 정체성을 향해서 평생을 고민합니다. 제일 사유형들의 특징이 여행을 많이 합니다. 사유형들이 이직을 많이 해요. 어떤 직업, 어떨 가봐도 처음에는 좋은 것 같은데 좀 있으면 시들해지고요. 처음에는 멋진 모습만 보였는데 좀 있어 보면 사람 사는 건 다 그렇잖아요. 살아보니까 별 볼 일이 없어요. 그러면 저기 가면 뭐가 있을까? 여기 가면 뭐가 있을까? 계속 직업도 바꿔보고 또 이사도 가보고 때로는 사람도 바꿔요. 결혼을 했어도 결혼 상대를 또 바꿔보고 해봐도 이거저거를 해봐도 그렇게 특별한 게 없구나를 말년에 깨닫는데 말년에 깨달아서는 이제 많이 가버렸죠. 그래서 저는 애니아그램을 접하고는 저는 애니아그램을 늦게 접했거든요. 이런 생각했어요. 내가 애니아그램을 조금 더 일찍 만났더라면 내 인생이 더 풍요로워지고 더 대인관계가 원만해지고 더 나다운 삶을 살았을 텐데. 그래서 우리 친구들 지금 이렇게 서대문 우리 청소년 센터를 통해서 우리 랜선 진로 피크닉에서 애니아그램을 새롭게 만난 분들은 굉장한 기회예요. 오늘은 이거는 사실은 시작일 뿐이고 이제 애니아그램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통찰이 깊어질수록 여러분들의 인생이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관계가 원만해지고 더 행복의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작일 뿐이고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정도다. 메이드 이지 버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좀 지나간 사람이지만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제임스 딘, 에덴의 동쪽, 이유 없는 반항. 그 다음에 붕대를 감은 분은 자기 귀를 잘랐어요. 예리한 가위로. 왜 잘랐냐 했더니 귀가 너무 못생겼대요. 근데 남들이 볼 때는 그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귀거든요. 그러나 자기 가슴에 충실하고 자기 감정에 진실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볼 때 너무 못생겼으면 없애버리는 게 나은 사람들이에요. 반 고호죠. 빈센트 반 고호. 스타리 스타리 나이트. 음악의 주인공 아닙니까? 그래서 이만큼 자기 감정에 충실하고 자기 가슴에 진실하기 때문에 사유형들은 거짓말을 잘 못해요. 거짓말하면 얼굴에 다 드러나고 막 말을 떠듬기 시작하고 사유형들은 굉장히 진정성이 있다. 진실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너무 진정성 있고 진실하다 보니 주변에 맞추고 시류에 맞추는 것이 좀 어렵다. 그래서 예술가들이 대개 보면 당대에는 힘들게 살다가 그 사람이 죽고 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람들이 진가를 알기 시작하면서 유명해지죠. 그래서 인생을 조금 힘들게 살지만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이 사유형들입니다. 이분들은 좀 드라마틱해요. 왜냐하면 실제 내면이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표현도 또 표정도 열정도 굉장히 강하고 또 일상 먹고 자고 싸고 이건 재미가 없어요. 현실보다는 소설이나 영화가 더 진실 같고 현실보다는 소설이나 영화가 더 나답고 이렇다고 느끼면서 영과 내가 동일시되고 그 다음에 공감 능력이 탁월합니다. 내가 슬프면 꽃이 슬퍼 보이고 내가 기쁘면 꽃이 행복해 보여요. 영어로는 birds are singing. 새들이 노래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말로는 새가 노래한다 있지만 새가 우짖은다. 새가 운다. 그래서 누가 물어봤대요. 새가 정말 우는 걸까? 아니면 노래하는 걸까? 답은 뭔지 아시죠? 내가 기쁘면 노래하는 거고요. 내가 슬프면 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유형들은 굉장히 주관적이고 감성적인 거기서 예술이 나오고 거기서 다른 사람의 가슴을 울리고 다른 사람들을 웃기고 할 수 있는 에너지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이제 머리센터로 갔습니다. O형들은 관찰가 탐구형.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은 전문가들이에요. 어디에 꽂히는 사람들이에요. 카메라에 꽂혔다. 카메라의 역사와 카메라의 종류와 모든 걸 다 알아요. 자동차에 꽂혔다. 또는 뭐 도자기, 또는 무슨 낚시, 등산. 거의 광에 가까울 만큼 굉장히 깊이 있게 들어가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지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머리센터 5, 6, 7 중에서도 가장 지적인 유형이 O형들이에요. 활자 중독들이 많아요. 또는 인터넷 중독들이 많아요.
대충 하는 건 안 되고 정말 깊이 있게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죠. 평소엔 말의 수가 적어요. 그러나 일단 말을 해야 되면 달변입니다. 굉장히 논리적이고 또박또박 떨어지고 잘 더듬지도 않아요. 그만큼 논리적이고 굉장히 지적인 사람들이죠. 대신 사적인 공간이 꼭 필요합니다. 되게 내성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만나면 에너지가 배터리가 닳아요. 그래서 혼자만 있어보는 시간, 나 혼자만의 공간에 있어야 다시 에너지가 배터리가 충전이 됩니다. 그래서 사적 영역, 연구소면 연구소, 또 나만의 독방이면 독방이 꼭 있어야 되고 거기에 아무나 들여보내지 않아요. 들어오려면 노크하고 들어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영역, 또 나만의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탐구형들은 사적 영역을 지키려 하고 관찰과 탐구를 통해 지식과 정보 습득을 즐기는 유형입니다. 호기심이 많죠. 지적 호기심이 많고 또 생각,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 그 머리 센터들의 특징이에요. 꼬꼬무가 굉장히 요즘 히트치고 있던데 특별히 O유형과 U형은 꼬꼬무가 많아요. 계속 생각에 대한 또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머리 센터들, 특별히 O유형, U형들은 쉬려면 테레비를 보든지 잠을 자야 돼요. 테레비 보는 동안에 멍청하게 보든지 잠을 자는 동안 생각을 끊어줘야 되는데 생각이 끝도 없이 계속 움직여 가는 것이죠. 그리고 생각을 갖고 아이디어를 갖고 설계를 해요. 모든 거를. 근데 현실은 그 생각과 아이디어 안 맞을 때가 많거든요. 책을 잘 쓰고 강의를 잘하고 굉장히 좋은 학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그랬다가 돌 맞아 죽을 뻔한 사람이 있다는데 그 사람 O유형일 거예요. 또 나는 책이 가장 좋아요. 책이 나의 친구예요. 그런 사람도 O유형들이죠. 그래서 O유형들 때문에 학자들이 나오고 정보원이 나오고 FBI, CIA 탐정들이 나오고 왜냐하면 혼자만의 공간에서 다 관찰하고 다 파악하고 다 찾아내는 그런 좋은 요원들이 많이 나오죠. 이제 과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학자들은 사람을 대하기보다는 현미경이나 망원경이나 연구를 하니까 뭐 빌 게이츠나 아인슈타인이나 천체 망원경으로 우주를 탐구한다든지 현미경으로 미세한 세포를 본다든지 지금도 아마 이 코로나 상황에서 백신을 개발하고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하는 사람 중에는 O유형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모든 유형이 필요하고 모든 유형이 사회에 기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형이 될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유형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유형을 수용하고 수용한 다음에는 성장의 길로 나가는 것. 그것이 행복의 비결이고 그것이 인생을 가장 보람있게 알차게 사는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늘 분석적이에요. O유형들은 굉장히 분석적이고 논리적이고 그 다음에 미니멀리스트들이 많아요. 우리 집안에도 O유형이 있는데 과도한 걸 싫어해요. 감정 과잉 제일 싫어하고요. 쓸데없는데 돈 쓰는 거, 시간 쓰는 거 아주 싫어해요. 불효불급한데 꼭 필요한데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내고 싶은 경제적인 사람들이에요. 교육적인 좋은 학자들도 많이 나오죠. 이제 육류형. 육류형은 충성형, 충성가인데요. 육류형이 싫어하는 거는 색깔 중에는 회색을 싫어하고 생명체 중에는 박쥐를 싫어한대요. 회색은 검은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니고 박쥐는 새도 아니고 포유류도 아니고 그래서 옛날에 그 개그 콘서트에서 했던 코너 중에 육류형이 싫어하는 코너가 같기도 그런 거였어요.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장동민 씨가 열연을 했는데 그래서 육류형들은 명확한 걸 좋아해요. 기면 기, 아니면 아니. 옳으면 옳고 틀리면 틀리지 이거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이런 걸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육류형은 뭘 좋아하나요? 제복을 좋아합니다. 경찰 제복, 군인 제복 또는 법관 또는 의사 다 제복을 입잖아요. 제복은 명확하죠. 그 사람의 직업, 그 사람의 권위,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정확히 표현해 주기 때문에 육류형들은 제복을 좋아한 나머지 옷을 입어도 단추가 많거나 이 지퍼, 자크를 끝까지 올리거나 뭔가 잘 정돈되어 있고 구별되어 있는 것을 육류형들이 좋아합니다. 옷을 사러 가면요, 저 옷을 도대체 누가 입을까 싶어도 그 옷 팔리겠습니까? 안 팔리겠습니까? 팔리죠. 나는 그 옷을 절대 안 입어도
그것을 꼭 좋아할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은 풍요롭고, 이 세상은 아주 다채롭고, 이 세상은 많은 사람들, 다른 유형들이 어우러져서 같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육룡은 좀 전통을 좋아해요. 확실하니까, 검증된 거니까. 너무 새롭거나 너무 요란한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아직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육룡은 안전을 추구하는데 어느 정도로 안전을 추구하느냐? 안전요원보다 더 안전을 추구해요. 왜 그러냐? 안전요원이 잘못됐을 때까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육룡들은 가족 중에 육룡이 있다. 밤에 문 잠그는 거, 뭐 가스 잠그는 거, 불 끄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건 육룡이 알아서 다 합니다. 육룡은 여행을 잘 안 떠나요. 또 떠나게 돼도 오래 걸려요. 비 올까봐 우비 챙겨야죠. 해 날까봐 선탠크림 챙겨야죠. 또 뭐 물 바뀌면 또 설사할까봐 설사약, 변비할까봐 변비약 다 챙겨서 과도한 준비, 과도한 방어가 육룡한테 있어요. 육룡은 풍선을 많이 달고 다닌다 그래요. 말풍선. 근데 부정적인 말풍선도 많아요. 저 사람이 나를 보고 그냥 지나쳤네. 언제부터 그랬지? 지난주부터 그러네. 그때 내가 한 말에 이 사람이 삐졌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을 제일 많이 하는 유형이 육룡이에요. 그래서 육룡은 정말 머리가 아프다 그래요. 너무 많은 생각 때문에. 대신 육룡은 신뢰할 수 있어요. 육룡은 이랬다 저랬다 안 하고 한결같고 늘 그 자리에서 약속을 지켜내는 사람들이죠. 새벽 5시에 깨워달라고 하면 육룡한테 맡기면 반드시 자기가 잠을 설쳐도 꼭 깨워주는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 육룡들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사람을 얘기하기는 곤란하니까 이제 외국 사람을 얘기하는데요. 이제 조지 부시 대통령이나 또 프로이드 심리학자 같은 사람, 지키는 사람이에요. 알카에다로부터 미국을 지키고, 또 프로이드 같으면 정신분석 이론을 남들이 다 비방하고, 너 이 마광수 씨도 사실 좀 억울한 점이 있습니다. 너 성도착자 아니냐? 그런 비난 앞에서도 프로이드가 자기 이론을 지켰죠. 그랬더니 타임즈가 20세기 최고의 심리학자로 프로이드를 선정을 하게 되죠. 잘 지켜내는 수호자들이고 잘 지켜내는 어떤 방어자들입니다. 책임감, 의무감. 그리고 육룡이 제일 많이 쓰는 영어 단어는 만약에 if예요. What if? 만약에 if를 늘 생각하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상정을 해요. 근데 최악의 상황은 항상 안 일어나요. 근데 만에 하나 최악의 상황이 일어나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침착해요. 왜? 평소에 늘 단련이 돼 있어요. 만약의 경우에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만약 불이 났다, 전기가 다 나갔다, 몇 유형을 따라가야 될까요? 육유형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육유형은 구조요원 같은 거, 안전요원 같은 거 하면 최고입니다. 칠유형은 이제 낙천가고 쾌활형이에요. 정말 즐거운 사람들이에요. 또 즐거워야 된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 먹을 때는 먹는 게 즐겁고 놀 때는 노는 게 즐겁고, 되게 공부는 그렇게 즐겁지 않은데 공부도 즐겁게 게임으로 만들어서 모든 걸 즐겁고 재미있고 신나게, 아이디어가 많고 유머가 많고 밝아요. 몸도 체중이 있어도 몸 놀림이 아주 가벼운 사람들이에요. 한때 3인조 남자 그룹 중에 체격이 막 커요. 근데 방방 뛰면서 막 마이크도 막 던지고 막 어젯밤에 난내가 미워져서 막 했던 사람들, 이거 아는 분들은 저하고 같이 늙어가는 분들인데, 소방차 3인조 이분들이 다 칠유형이에요. 갖고 있는 이미지가 굉장히 가볍고 즐겁고 신나고, 그게 이제 꿍따리 샤바라의 느낌을 강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칠유형은 바쁩니다. 아이디어도 몸도 생산적입니다. 쾌활합니다. 해피바이러스입니다. 옛날에는 칠유형들이 인정을 못 받았어요. 익은 밥 먹고 선소리하고 다닌다고. 요즘엔 칠유형이 인기 좋습니다. 해피바이러스. 주변을 항상 즐겁게 만들고 신나게 만드는 사람들, 요즘에 아주 물 만났어요. 칠유형들이. 즉흥적이고 하여튼 참 생산적이고 벤처 정신에 충실해요. 여기 보면 만화 영화 피터팬이 얼마나 가볍습니까? 막 날아다니잖아요. 피터팬은 늘 즐거워, 악당하고 싸우면서도 재밌게 싸우는 것 같아. 후크 선장하고, 또 로빈 윌리엄스, 브루스 올마이티의 그 마스크 주인공의 누굴까요? 짐 캐리가 나오는 영화 보면요, 화면 진행이 빨라요. 짐 캐리 영화 중에 지루한 영화 없습니다. 짐 캐리 자체가 워낙 즐겁고 기쁘고 신나고
꿍따리 샤바라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브루스 올마이티 보면 마치 천지창조의 미켈란젤로의 한 장면 같지만 구름으로 어쨌든 휩싸여서 있는. 그래서 또 짐 캐리가 좋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또 짐 캐리가 싫다는 사람, 칠룡이 절대 아니죠. 칠룡과 그러니까 궁합에 미신궁합은 없는데 성격궁합은 있어요. 친구 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도 여기 우리 부모님들도 있으시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어요. 또 이 사실은 아픈 새끼손가락처럼 더 약하면 더 정이 가고 사랑이 가고 덜 오게 되는 것도 맞아요. 근데 성격궁합이 잘 맞는 자녀가 있고 성격궁합이 좀 덜 맞는 자녀가 있고 또 남녀 간에도 미신궁합은 없지만 성격궁합이 맞으면 노력은 안 해도 신나고 즐겁고 재밌고 친해요. 근데 성격궁합이 안 맞으면 노력을 해도 잘 안 돼. 그러니까 애니그램을 하게 되면 성격궁합도 맞출 가능성이 많습니다. 친구 간에, 부모 간에, 부모 자녀 간에, 또 형제 간에도 애니그램을 통해서 자기의 성격궁합을 맞춰갈 때 관계가 개선되고 가정이 행복해지고 인생살이가 편해지고 또 직장 생활이 잘 되고 직장 상사하고 자기하고 성격궁합이 안 맞을 때 자기가 힘들죠. 직장 상사의 유형을 알고 나의 유형을 알면 어떻게 직장 상사와 만나고 또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칠룡들은 지금보다는 내일이 또 여기보다는 저쪽에 항상 좋은 게 있다는 희망을 갖고 살아요. 그래서 희망 때문에 즐거울 수 있고 희망 때문에 신날 수 있어요. 이제 팔유형, 도전가형이고 통솔형들인데 굉장히 단단하고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고 말이 되게 길까요? 짧을까요? 말 짧습니다. 한다, 실시, 딱 되게 군대 용어들이 다 팔유형들이 만든 거예요. 그 팔유형들은 굉장히 힘과 에너지가 많아요. 그리고 자기 통솔, 자기의 컨트롤 속에 들어가 있어야 편안한 사람들이에요. 나보다 더 센 사람이 있으면 딴 데로 가든지 아니면 그 사람 밑에서 잘 커서 이제 그 사람 다음에 후계자가 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격이 강합니다.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통솔해야 되고 통제해야 된다고 늘 생각을 합니다. I have a dream,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흑인 인권 운동의 대표적인 사람이었고 옆에 있는 분은 이때 한국 축구가 최고로 강했죠. 박지성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세리머니, 골 집어넣었다면 어퍼컷, 세리머니 중에서도 귀여운 세리머니도 있지만 팔룡은 귀여운 거하고는 관계가 멀어요. 예,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달달한 말 할 줄 몰라요. 정말 사랑하면 한마디 하죠. 내 알을 놔도. 그게 이제 팔유형입니다. 팔유형은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직선적입니다. 그리고 과도해요. 자기는 그냥 말했을 뿐인데 딴 사람들은 상처받았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힘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팔유형이 잘하는 게 있어요. 위험할 때, 또 위기의 상황에, 전쟁이 벌어졌을 때 팔유형들이 빛이 납니다. 군인들도 많고 여러 리더들도 많이 있습니다. 구유형은 평화형. 이 평화형들은 살집이 좋습니다. 넉넉합니다. 마음도 넉넉해요. 누구하고도 잘 맞춰주고 물처럼 돌아가고 넘어가고 반죽이 좋아서 땡기면 늘어났다가 누르면 들어갔다가 누구하고도 원만해요. 그래서 좀 느린 것 같은데 대신 덕장이에요. 덕이 있으니까 주위에 돕는 사람들이 나오고 주위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추천해줘서 그 사람이 일을 할 때는 쉽게 일을 해요. 남들이 다 도와줘서. 또 이분 보면 성품이 좋아 보입니까? 안 좋아 보입니까? 성품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국민 MC. 그리고 살집이 좋잖아요. 또 이분들이 다 주위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정치를 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는 정치 전문성 없어요. 영화 배우였거나 그냥 법률가였을 뿐인데 주위에서 도와주는 전문인들이 나와서 그때 가장 강대한 나라를 만들었다 그래요. 두루두루 잘 맞춥니다. 근데도 이 사람에게도 부정성은 뭐냐? 고집이 있죠. 한다 그러고 안 해요. 마음에 안 들었지만 앞에서 그냥 한다고 체면 때문에 관계 때문에 한다 그랬지만 수동적 반항 한다 그러고 안 하고 그리고 너무 느리고 왜냐하면 빨리 하는 게 이 사람들의 사전에는 없어요. 마지막 인류형입니다. 완벽형 또 개혁가들. 저는 1과 4가 많이 나타납니다. 애니그램 이제 하게 되면은 자기를 조금씩 드러내는데 교사, 개혁가, 도덕주의자, 조직적인 사람이 많습니다. 인류형들은 원칙적이고 이상이 높아요. 이상이 높기 때문에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만들어가고 개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형이 싫다 회개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싫은 사람이 없는 세상이 되는 게 애니그램의 목표이기 때문이죠. 이 사람은 이래서 좋고 저 사람은 저래서 좋고 신속 정확하게
또 일을 틀림없이 하는 걸 좋아하고, 우리나라 인류형들이 더 많았어야 돼요. 인류형들이 많았으면 성수대교 안 무너지고 상품백화점 안 무너지고 사건 사고 훨씬 덜 일어납니다. 정확하게 순리대로 바르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옳고 책임적이고, 1과 6이 비슷해요. 근데 6은 좀 더 방어적이고 1은 조금 더 공격적입니다. 6은 조금 더 내성적이고 1은 좀 더 외향적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1이 6보다 꼭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각의 은사와 달란트와 자기만의 재능과 자기만의 컬러가 있다. 자, 이제 끝내야 되거든요, 제 강의를.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적성 재능 진로는 Q&A, Question and Answer, 질의응답, 또 저와 우리 진희연 선생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각 유형에 맞는 적성 재능 진로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강의 잘 들으셨나요? 저도 정말 재미있게 옆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혹시 애니어그램 검사 다 진행하셨을까요? 여러분은 몇 번 유형인지 채팅에 막 남겨주세요. 저도 검사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전 몇 번 유형일 것 같으세요? 5유형이요. 5유형이요? 저는 5유형일 것 같다고 강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연 맞을까요? 저는 5유형이 맞습니다. 저는 5유형이 맞아요. 혹시 선생님 어떤 걸 보고 제가 5유형이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여러분도 혹시 애니어그램을 미리 조금 배웠거나 또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습득력이 빠른 분들 같으면 진현 선생님 보면 똑똑해 보여요? 평범해 보여요? 똑똑해 보이잖아요. 똑소리 나잖아요. 똑똑해 보이는 분들, 이렇게 딱 단아한 분들 중에 머리센터가 많거든요. 근데 머리센터 중에서도 7유형은 너무 쾌활하고 너무 즐겁고, 6유형은 너무 조심스럽고, 5유형은 단아하면서 자기 중심이 딱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제 느낌상, 느낌학적 느낌으로 볼 때 진 선생님은 똑똑한 5유형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괜히 기분이 좋네요. 여기 1번 유형, 2번 유형, 5번 유형도 있네요. 쾌활한 7번 유형도 있고요. 저랑 똑같은 5번 유형이 많네요. 와. 3번 유형도 보이고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생겼어요. 제가 이 검사를 했는데 동점이 나왔거든요. 네. 선생님, 혹시 그러면 이렇게 동점이 나왔을 경우에는 어떤 게 제 성격 유형이라고 봐야 할까요? 일단 동점이 나온 분들은 그 두 가지를 다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제 만약 여기로 표시를 하게 된다면 여기 제일 높은 거가 하나가 아니고 정확히 동점 두 개가 있다면 둘 중에 어느 게 나일까,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시작하셔야 돼요. 그냥 공부하라 그러면 공부 재미없잖아요. 근데 나는 누구일까, 나는 어떤 사람일까를 찾는 거는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죠. 내 얘기인데. 그러니까 애니어그램은 계속해서 초청하고 끌어들여서 5가 하나만 나왔으면 5밖에 열심히 안 할 뻔했는데 7도 나오고, 또 7보다 1점이나 2점 낮은 또 딴 것도 나오면 5도 공부하고 7도 공부하고 또 딴 걸 자꾸 공부하면서 애니어그램에 대한 깊이가 더해져요. 마지막엔 내 거는 하나예요. 몸은 하나잖아요. 내 거는 하나인데 대신 다른 공부를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돼요. 어머니, 아버지, 또 뭐 동생, 형, 누나, 언니, 또 친구들을 다 이해하게 돼서 애니어그램은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인간에 대한 이해, 대인관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진희연 선생님은 5번 아니면 7번이에요. 근데 마침 다 머리센터이기 때문에 제가 머리센터로 한 건 맞은 거예요. 이걸 자화자찬이라고 그러죠. 미안합니다. 머리센터는 맞췄어요. 그런데 5일 수도 있고 7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같이 공부를 해나가야 돼요. 공부를 해나가는데 자기를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날개를 찾는 거예요. 날개는 바로 옆에 있는 게 날개입니다. 오른쪽 날개, 왼쪽 날개. 두 날개를 다 쓰는 거는 나중에 노년쯤 됐을 때 하는 거고요. 지금은 두 날개는 없어요. 오른손잡이 아니면 왼손잡이에요. 그러면 오른쪽 날개가 내 날개인가, 왼쪽 날개가 내 날개가 찾아야 돼요. 만일 진현 선생님이 나는 날개는 4번 같아요. 날개라는 것은 두 번째로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5와 7이 1번 1등이니까 2등은 두 번, 5, 7 빼면은 두 번째로 높은 거는 몇 번이 나온 것 같으세요? 글쎄요. 저는 그 다음에는 1번 유형이 나왔네요. 1번. 네. 그러면 이제 5, 7, 1이에요. 그럼 이 세 개를 다 염두에 둬야 되겠죠? 그래도 또 5에서 6과 4가 날개잖아요. 5에서 6은 왼쪽 날개, 5에서 4는 오른쪽 날개예요. 그러면 6 충성가형과 4 신미형, 이 신미형 중에는 어느 게 더 본인과 가깝다고 느껴지세요? 저는 조금 잘 모르겠어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이제 에네그램을 더 해나가게 되면 날개를 통해서 또 몸통을 찾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을게요. 만일 4번이 내 날개다. 그렇다면 4번이 내 날개라면 5, 7, 1 중에서 맨 유형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걸까요? 4번이 날개다. 날개는 바로 옆에 있는 게 날개거든요. 그러면 5, 7, 1 중에 어느 게 나인지 모르겠다 할 때 그래도 날개는 4야. 날개는 4지 6이 아니야. 그랬다면 내 몸통이 맨 유형일 가능성이 많을까요? 바로 옆이니까. 아무래도 바로 옆에 있는 유형이 비슷할 것 같은데, 선생님, 저희 지금 네, 질문이 올라오고 네. 있는데, 저희 질문을 한번 볼까요? 네. 지금 각 유형별로 어떤 진로가 잘 맞을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가장 많이 올라오는데, 그래요. 혹시 어떤 유형별로 어떤 음. 진로가 잘 어울릴지 말씀해 주실 수 지금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그런 타이밍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교육학을 또 전공하는데 교육과 심리와 교육이 제 건데 교육은 본인에게 그 니드가 딱 올라왔을 때 제공하는 게 최고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질문이 올라왔기 때문에 네. PPT를 한 번만 더 올려서 아까 멈췄던 부분 있잖아요. 유형에 따른 적성, 진로, 그 부분을 한번 짧게 간략하게 보면서 이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PPT를 한번 올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아까 이 PPT에 보면 가슴 센터들은 이 가슴의 감동, 가슴의 에너지, 따뜻함, 대인관계를 하는 전공이 맞거든요. 그럼 이 유형부터 한번 볼게요. 이 유형 보면은 유형별 적성, 재능, 진로. 이 유형 조력과 돌봄인 분들 계시죠? 그분들의 적성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관계 형성을 좋아하고 그게 잘 맞아요. 재능은 따뜻한 마음 주고받기, 어려운 사람 도와주기. 이게 재능이에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이 유형은 그걸 할 때 에너지가 생겨요. 딴 유형은 도와주는 게 맞기 때문에 도와주지만 그렇게 에너지가 생기진 않거든요. 근데 이 유형은 도와줘야 에너지가 생겨요. 도와주지 않으면 오히려 에너지가 떨어져요. 진로는 따뜻함과 돌봄이 필요한 분야, 관계 형성이 중요한 분야. 예를 들면 상담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교육, 보육사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계속 돌봐주고 챙겨주고 또 나눠주고 도와줄 때 계속 에너지가 생기고 에너지가 사용된 만큼 더 충전이 된다는 거죠. 이제 다음 유형 한번 볼게요. 3번. 성취형들은 경쟁을 잘해요. 또 경쟁할 때 빛이 나요. 또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성과를 내요. 또 자기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어야 돼요. 팀원으로서든 리더로서든 중간관리자로서든. 그래서 기업, 마케팅, 홍보, 승부사, 기획, 전략 해서 남과 경쟁할 때 이 사람들은 눈이 반짝거리고 가슴이 뛰고 스릴이 있고 살아가는 것 같고 이 사람들은 경쟁적인 현장에 있을 때 일을 잘하지 우리가 속된 말로 철밥통 경쟁을 하나하나 소용이 없어. 그건 내 일이 아니야. 그건 내가 성과를 내서도 그냥 우리 부서의 이름으로만 나가. 이랬을 때 삼형들은 에너지를 잃어버립니다. 이제 4유형 볼게요. 예술가 심리가들은 개성, 고유성, 신미성, 그리고 진정성. 그러니까 음악가, 미술가, 문학가, 사진작가, 설치예술가, 인테리어 전문가, 내 속의 감동과 내 속의 느낌, 내 속에 있는 그런 통찰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때 좋고요. 5유형은 관찰가, 탐구형이잖아요. 관찰가와 탐구형은 지식, 정보, 관찰, 그리고 원리,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 학자, 과학자, 연구원, 정보요원, 탐정, 기술자, 엔지니어를 하면 O형들은 기쁘고 즐겁고 성취와 보람과 그리고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이제 용유형 보겠습니다. 충성가의 경우는 적성, 안전, 규칙, 그리고 확실한 거. 그래서 공무원, 법조인, 의료인, 군인, 시큐리티 이런 거짓을 막아내고 사실을 지켜내는 그런 전문가로서 살 때 가장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리형 볼게요. 진리형은 낙천과 쾌활형, 낙천성, 긍정성, 호기심, 활력, 유쾌함, 유머. 그래서 벤처 또는 모든 개그우먼, 개그맨들이 거의 다 진리형입니다. 진리형적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동기부여, 촉진, 엔터테인먼트, 인적 자원 이런 기쁨, 즐거움, 활력, 유머, 벤처, 창의성 이런 것들을 할 때 진리형들은 가장 빛이 나고요. 그 다음에 활유형의 경우는 통솔가, 도전가의 경우 조직을 구성하고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갖고 성과를 내고 그 업적을 달성하고 특히 위험한 상황, 리스크가 있을 때 이 사람들은 더 좋아요. 위험을 무릅쓰고 남은 두려워하는데 나는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바위처럼 치고 나가는 정치인, CEO, 또 위험한 일들, 체육, 무술, 경호들을 잘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활용입니다. 구유형은 잘 중재자, 화합가, 그리고 모든 것들을 잘 만들어서 갈등을 풀어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장점들을 화합해서 성과를 내는 사람. 마지막 인류형들은 이 뭐냐면 실수 없이 하고 그리고 오차 없이 하는 거. 그래서 회계사, 통계, 감리, 교육자, 법조인, 종교인, 모범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윤리적, 도덕적인 모범, 성과의 모범, 책임의 모범. 그래서 자기 유형에 맞는 자기만의 독특한 공헌을 할 수 있는 것을 할 때 가장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만 하고 이거는 정리할게요. 많은 경우가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제일 좋은 건 내가 잘하는 것과 내가 하고 싶은 게 일치되면 그 사람들은 행복해요. 직업에서, 일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데 그게 좋아하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는 A인데 내가 하고 싶은 건 B예요. 그때 분열이 일어나고 분리가 일어나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잘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나 하고 싶은 걸 해야 되나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거예요. 마지막엔 에너그램적인 통찰과 이런 훈련을 통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내가 좋아하게 되고 내가 좋아하는 거를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삶이 성취도 되고 인정도 받고 보람도 있는 삶이 됩니다. 진로 적성, 나의 유형을 알고 나에 맞는 적성을 찾아서 그것을 향해서 좋아하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 가장 행복하고 충실한 삶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은 각 유형별로 잘 맞는 진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희 질문이 또 들어왔어요. 네. 박미숙님께서 아이가 점수가 30점대에서 1유형부터 9유형까지 거의 비슷하다고 해요. 이거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에네그램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아주 이상적으로는 모든 게 골고루 발달된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영어로는 all-round player, 수비도 하고 공격도 하고 골킵도 하고 센터포워드도 하고 골고루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제너럴리스트, 스페셜리스트보다는 모든 것을, 왜 의사도 보면요 아주 특정 부분만 보는 분이 있지만 딱 보면 거의 모든 부분을 다 볼 수 있는 의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넓이, 그 다음에 그 포용력과 이 범위가 넓은 일을 해야 돼요. 어느 하나만 같이 있으면 재미가 없어요.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고 멀티플레이어, 멀티펑셔널, 또 여러 가지를 제너럴하게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은 어느 하나를 깊이 있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일반의 또 전체를 포괄하는 직업이 맞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그 사람도 몸통은 하나입니다. 그 몸통을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나를 알아야 되죠. 내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되죠. 나는 이 몸통이 있는데 오른쪽 날개도 쓰고 왼쪽 날개도 쓰고 오늘은 안 하지만 화살표 역동, 성장, 퇴행 다 쓰는 사람들은 원만한 사람들이다.
깊이보다는 넓이가 맞는 사람이다. 그래도 몸통은 하나다. 그 몸통을 찾는 게 그 사람의 중요한 과업이 될 거예요.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골고루 나오면 약간 멀티플레이어 같은 사람이 되겠네요. 그렇죠. 멀티플레이어에서 넓게 가는 사람, 두루두루 가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음 질문 한번 드릴게요. 애니어그램 유형이 이제 요즘 유명한 MBTI 아시죠? 네. MBTI랑 혹시 관련이 있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MBTI와 애니어그램은 서로 관련은 있습니다. 그러나 중첩되는 부분도 있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MBTI도 사람의 심리와 내면의 특성을 발견하는 거고 애니어그램도 마찬가지여서 그건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MBTI를 의식 선호도 조사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의식, 나는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나, 무엇을 좋아하나. 근데 애니어그램은 의식이 아닌 무의식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렇게 빙산의 일각이 의식이잖아요. 그러면 빙산 수면 밑에 있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무의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의식도 중요하고 무의식도 중요해요. 근데 뭐가 더 어렵냐? 무의식이 더 어렵습니다. 뭐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냐? 무의식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MBTI는 나의 의식 선호를 아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내가 왜 그런 의식을 갖는가? 내가 왜 그런 걸 좋아하는지 설명해 주질 못해요. 근데 애니어그램은 내가 왜 그런 의식을 갖는가? 내가 왜 그걸 선호하나를 설명해 줘요.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 그 모르는 내 마음을 알게 해줘요. 그래서 MBTI는 조금 더 기능적이고 즉 요런저런 일을 하도록 애니어그램은 기능이 아니라 존재, 나라는 사람의 타고난 기질, 나라는 사람의 타고난 몸통이 무언가를 보게 해주기 때문에 MBTI는 인문 역할을 한다면 애니어그램은 이제 드디어 빙산 밑에 그 무의식의 바닷속을 들어가서 나를 온전히 파악하고 인간을 파악하게 해줘서 애니어그램의 심도와 전문성이 훨씬 깊고 넓고 지속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둘 다 성격 검사라는 거는 동일하지만 네. 애니어그램은 무의식, 네. MBTI는 의식 그렇습니다. 그렇게 검사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아, 이거 되게 흥미롭네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지금 들어오셔서 출석 체크를 못하신 사전 신청자분들이 계시다면 유튜브 실시간 채팅으로 성함 한 번씩 남겨주시면 출석 체크 이벤트 참여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저희 질문상 이벤트도 있으니까 센스 있는 질문 지금 많이 올려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 저는 이제 선생님 애니어그램 유형은 어떤 건지가 살짝 궁금한데 몇 유형 나오셨나요? 남자에게도 감추고 싶은 비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애니어그램을 했을 때 서로 궁금하고 관심이 있으니까 이제 물어보게 되거든요. 처음엔 좀 방어적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를 다 드러내면 신비감이 떨어질까 봐. 근데 이제 어느 수준이 이상 올라가고 어느 정도 애니어그램 수준이 되면 드러내도 됐다. 왜? 어느 것도 우월하거나 어느 것도 열등한 게 없으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이 트라이 애니어그램이라고 3 애니어그램에서 1, 4, 6이 나왔어요. 1의 완벽형, 4의 신미형, 6의 충성형.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어요. 어느 게 나은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내려진 결론은 저는 몸통은 1유형인데, 즉 완벽형인데 4유형, 신명에 내려가서 신명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살았다. 1로 살지 못하고 4로 많이 살았다. 그래서 이제 다시 원래 일을 내가 발견하고 수용하고 일의 좋은 점은 개발하지만 일의 부정성은 자꾸 정화시켜서 이제 의식 수준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은 몸통을 위주로 다루지만 날개, 그 다음에 성장 방향과 분열 방향까지 다루게 되면 온전한 애니어그램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럼 또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선선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애니어그램은 혹시 시간이 지나면 이게 바뀔 수도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MBTI는 의식이기 때문에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MBTI는 계속 바뀐다고 보면 되고, 애니어그램은 정말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 1이 난가, 4가 난가, 6이 난가를 찾아 다닐 수는 있어요. 그래서 1이었다가 4였다가 6이었다가. 그는 이제 자기의 생각이 바뀌는 거죠. 그러나 원래 몸통은 안 바뀌는 거예요.
원래 몸통은 첫째 타고난 유전 인자와 DNA, 부모님한테만 오지 않습니다. 격세 유전, 반개 유전, 타고난 DNA와 사춘기 때까지, 뭐 한 중1, 중2 때까지의 모든 경험, 모든 환경이 함께 상호작용해서 몸통은 확정입니다. 확정된 건 변하지 않아요. 다만 이게 난가 저게 난가를 찾아다니기만 할 뿐이죠. 몸통이 정해졌으면 날개도 여간해서는 잘 안 바뀌는데 날개는 좀 바뀔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아까 화살표 얘기했죠. 화살표가 성장, 퇴행, 통합, 분열, 그것도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몸통은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 몸통을 찾는 것이 애니어그램에서는 가장 중요한 작업입니다. 네. 선생님, 검사지를 잘 활용하는 방법을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여기 성격 유형 프로파일이라고 음. 적혀 있는 이 페이지의 활용 방법을 조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애니어그램 성격 유형 검사, 뭐 인터넷 봐도 여러 개 나와 있는데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MBTI는 철저하게 유형 검사 프로파일로 합니다. 그러나 애니어그램은 이거는 참고만 하는 거예요. 왜? 아까 애니어그램은 의식을 본다 그럴까요? 무의식을 본다 그랬을까요? 무의식을 본다 그랬죠. 근데 이 설문을 답하는 거는 의식으로 답을 하는 경향이 많아요? 무의식으로 답을 하는 경향이 많을까요? 당연히 설문이니까 의식으로 답을 하죠. 그럼 내 의식으로 내 의식을 무의식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 왜 하느냐? 참고, 시작하기 위해서 입문용으로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참고용인데 참고를 할 때 제일 높은 거 세 가지를 봐라. 저 같으면 146을 열심히 들여다보다가 1로 발견한 거죠. 여러분도 제일 높은 거 세 가지를 열심히 들여다보면서 어느 게 난가를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제일 높은 거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애니어그램을 공부해라. 다 공부하기는 어렵잖아요. 일단은 내 제일 높은 거 세 가지. 그 다음에 여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낮게 뚝 떨어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아닐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근데 뚝 떨어져 있는 거는 나중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거를 보완해야 된다. 왜? 편식하면 안 된다 그랬죠? 고루고루가 필요하다 그랬죠. 사회생활하고 대인관계를 하고 직장생활을 하려면. 그때 뚝 떨어져 있는 부분이 내가 취약 부분이구나. 그럼 애니어그램 훈련을 통해서 뚝 떨어져 있는 부분을 조금은 끌어올릴 수 있다. 이걸 더 최고로 높게 하는 것은 불가능이고요. 요거를 조금 높임으로써 더 원만한 그리고 두루두루 균형 잡힌 그런 성격형이 될 수 있다. 요약하자면 애니어그램은 설문지로 되는 것이기보다는 설문지는 참조만 하는 것이다. 제일 높게 나온 세 가지를 계속 공부하면서 확장시켜라. 또 제일 밑에 나와 있는 부분은 내가 보완하고 보충해 나가야 될 나의 과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가장 높은 게 저의 중심 유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MBTI는 설문으로만 끝나고 계속 답이 바뀌고 계속 선호도가 바뀌지만 애니어그램은 설문의 시작일 뿐이고 설문으로 되는 애니어그램이 아니고 애니어그램은 최소한 1년은 해야 된다. 1년을 해서 2급 자격, 1급 자격 이렇게 자격증이 있으면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고요. 나 혼자 공부할 거면 자격증은 없어도 되는데 최소한 1년을 공부해야 9유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그 다음에 날개, 어떤 날개, 그 다음에 통합 방향의 화살표와 퇴행 방향의 화살표를 공부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 참고용이고 시작용이고 일종의 점프, 처음에 스타트용이지. 이거는 한 번에 참고와 한 번에 시작만 했다라고 생각하시고 이걸 토대로 1년간은 해야 애니어그램이 조금 들어오면서 나도 밝기 정화가 되면서 우리 가족들도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 대화가 막혔던 대화가 통하기 시작하고 안 좋았던 관계가 개선되기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프로파일 아랫부분에 보면 뭐 유형, 날개, 방향, 하위 유형이 있는데 네. 선생님께서는 유형과 날개를 지금 설명을 해주셨죠. 네. 그런데 여기에 YM 홍 님이 방향이 어떤 건지가 조금 궁금하다 그래서 여기도 짧게 네. 말씀 부탁드릴게요. 잘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유형, 이 설문지, 이 프로파일의 유형은 자기 몸통이에요. 날개는 뭐라 그랬죠? 바로 옆에 있는, 오른쪽 옆에 있거나
왼쪽 옆에 있는 게 날개다. 두 날개 중에 조금이라도 우세한 게 그게 내 날개다. 두 날개가 나라 그러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 우세한 게 내 날개다. 그 다음에 방향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통합 성장 방향이라는 게 있고 분열 퇴행 방향이라는 게 있다. 통합 성장 방향은 상태가 좋을 때 있죠. 오늘따라 컨디션이 너무 좋아. 이유는 모르겠는데 오늘 뭔가 느낌이 좋고 컨디션이 좋고 다른 사람을 봐도 다 사람들이 소중해 보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해 보여. 지금 통합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마음이 물결 같아서 출렁거리거든요. 어떤 때는 굉장히 자신감이 있다가 어떤 때는 완전히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없어 실망했다가 어떤 땐 기분이 좋았다가 어떤 때 이유 없이 기분이 나빴다가 물결처럼 고무줄처럼 움직이는데 이것이 통합 성장으로 가도록 계속 수련하고 노력하다 보면 점점 인격적이고 성숙하고 리더십이 있고 그 유형의 좋은 모습들이 나타난다. 근데 계속 부정성, 스트레스, 안 좋은 인간관계, 또 나쁜 생각도 막 떠오르잖아요. 댓글 나쁘게 달고 싶다. 나쁜 생각이거든요. 나쁜 댓글을 달는다. 의식이 지금 나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분열과 퇴행으로 간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움직이는데 계속 성장과 통합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것. 그 유형마다 달라요. 통합 방향이. 1유형은 많이 웃고 많이 즐겁고 많이 기쁘면 돼요. 2유형은 될 수 있으면 남만 챙기지 말고 이영애 씨의 그 어드바이스를 들어야 돼요. 이영애 씨가 그 영화에서 유명한 명대사 뭐였죠? 너나 잘하세요. 이 형이 너무 남들만 생각하다 보니까 나를 모르는 거예요. 3유형은 정직하게 성취하고 정직하게 경쟁하고 4유형은 자꾸 나만 들여다보지 말고 사회를 들여다보고 또 대위를 들여다보고 5유형은 너무 나의 사적 영역을 얘기하지 말고 너무 공부만 하지 말고 사적 영역을 열고 사회로 나오고 그 다음에 너무 공부만 하지 말고 이제 실천하는 지성, 실천하는 지식인이 돼야 되고 마지막 6유형은 충성하는데 두려움이 많아요. 충성하는데 불안이 많아요. 근데 그 불안을 넘어서 정말 넉넉하고 느긋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충성할 때 그 사람이 멋진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게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애니어그램은 성격만 검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통합될 수 있는가를 인생 진로를 보여주는 게 애니어그램입니다. 마지막 하유형은 여기서는 다루지 않는 게 좋겠어요. 하유형에는 자기보존적이고 사회적이고 일대일적인 게 있는데 자기보존은 누구나 일단은 나의 것을 잘 단돌이 해야 되죠. 사회적인 관계 맺기를 해야 되죠. 일대일은 많은 사람 중에 하나 꽂히고 많은 선택지 중에 하나를 정하고 이게 1대1이거든요. 하유형은 고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최소한 1년 이상 했을 때 하유형은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단계들이 있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럭키 클로버님께서 애니어그램을 진로에 더 적용시킬 수 있는 활용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 네. 혹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일단 1년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 센터와 9유형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야 돼요. 내 몸통 발견하고 내 날개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9가지 인생의 길이 있고 9가지 진로가 있어요. 그 중에 나는 이런 진로, 이런 적성, 이런 유형이구나. 그걸 알게 되죠. 근데 날개는 나를 더 넓혀주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몸통은 아니라도 날개가 있기 때문에 나를 더 확장해 나갈 수가 있어요. 또 요즘에 얘기하는 본캐와 부캐 다 아시죠? 난 부캐가 신부가 들고 있는 게 부캐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나의 본캐가 나의 몸통 유형이고 나의 부캐가 나의 날개일 수 있어요. 그럼 나의 날개를 잘 쓰면 날개로도 내 진로를 날개로도 내 직업을 택할 수 있어요. 그렇게 가서 애니어그램을 1년 이상 공부한 후에 내 몸통 날개가 정확히 나오고 나의 통합 성장 방향이 나온 후에 어떻게 하면 내 몸통에 맞는 내 날개를 활용할 수 있는 나의 통합을 도와주는 나의 성장을 도와주는 진로 직업을 발견할 것인가. 그 직업의 예는 아까 제가 쭉 설명을 드렸죠. 1부터 9까지. 그거가 예일 뿐이에요. 그거 말고도 얼마나 많은 직업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선택지가 있습니까? 그 다양한 직업과 선택지와 진로를 다시 나한테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남의 옷을 갖고 남의 흉내를 내갖고는 절대 기쁘지가 않고
절대 즐겁지가 않아요. 노릇은 할 수 있어요. 또 때에 따라서 열심히 하면 잘할 수도 있어요. 성공하거나 돈을 벌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공해놓고도 기쁘지 않고 남들은 부러워하는데 나는 하나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 나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죠.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1년 이상은 애니그램을 반드시 할 것을 저는 적극 권하고 싶습니다. 네. 애니어그램은 상당히 오래 걸리는 그런 학문인 것 같네요. 아무래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빠르게 질문 올려주시면 또 재밌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나온 김에 이제 애니그램이 이제 MBTI보다 뭐 굳이 비교하거나 경쟁하자는 건 결코 아닌데요. 의식 선호 정도가 아니라 그 빙산의 그 밑에 있는 그 거대한 몸통과 무의식, 나의 존재를 공부하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 나의 존재는 쉽게 made easy, 쉬운 버전으로 일단은 나의 타고난 DNA 유전 정보가 있습니다. 이 형제자매라도 다 달라요. 심지어 쌍둥이도 달라요. 외모는 똑같이 생겼지만 또 기질과 습성이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타고난 기질과 이제 유전 정보와 또 인생 한 15년 살면서 경험, 상호작용 통해서 내 몸통이 결정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평생 동안의 질문이고 평생의 과제죠. 나는 누구인가? 근데 제가 심리, 교육, 또 상담을 공부하지만 나는 누구인가를 찾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이럴 땐 이런 거 같고 저럴 땐 저런 거 같거든요. 근데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아시죠? 소크라테스의 명언은 뭔가요? 너 자신을 알라. 자기도 모르는데 누굴 가르치고 나도 모르는데 누구를 돕고 나도 모르겠는데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자기 일을 안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데 애니그램을 1년 이상 공부하다 보면 내가 보여요. 내 무의식이 느껴져요. 아, 내가 이럴 때는 이런 행동을 하고 저럴 땐 저런 행동을 하는구나. 나도 모르게 자꾸 이런 말들이 내 입에서 나오는구나. 또 대인관계를 할 때 항상 이런 좋은 점도 있지만 이런 부정성이 나타나는구나. 같은 주제가 반복돼요. 누구나. 그 주제가 자기 몸통입니다. 그 주제가 자기가 타고난 유전 정보예요. 그 주제가 자기 스토리예요. 그러면 나를 알고 나의 특징을 알고 내 몸통을 알고 내 스토리를 알면 이런 몸통, 이런 유전 정보, 이런 나를 가지고 어떤 삶을 택할 것인가, 어떤 직업을 택할 것인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를 주도적으로 그리고 의식 있게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공부를 하는데 1년 투자는 해야죠. 그게 어떻게 저기 어린이 대공원 가서 손 딱 장풍처럼 놓으면 이거 읽고 설명해주고 뭐 손금 읽고 뭐 설명해주고 그런 거는 다 그냥 재미로 하나도 맞지도 않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런 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죠. 그거는 그냥 심심풀이로 하는 거죠. 근데 애니그램은 인생 공부고 애니그램은 자기를 발견하는 거고 애니그램은 학위를 했든 안 했든 공부를 많이 했든 적게 했든 돈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나를 발견하고 그런 나를 수용하고 그런 나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수용한 후에는 사랑한 후에는 나를 발전시키고 나를 더 성숙시키고 더 나은 나. 원래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하늘도 우주도 끊임없이 자기가 개발하고 끊임없이 자기가 더 나아지려 하고 끊임없이 자기가 더 사회에 공헌하려 하면은 그 사람을 돕는다 그러잖아요. 돕는다는 건 주위 사람들이 돕죠. 부모님이, 가족이, 친구들이, 선생님이, 공동체 멤버들이 돕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는데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나를 알고 그런 상대방을 알고 나면 어떻게 돕는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도 1년은 투자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으니까 꼭 공부하시되 한 가지 애니그램을 이상하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통 애니그램이 아닌 잘못된 정보, 잘못된 지식, 잘못된 이해를 가르치는 것도 곤란합니다. 또 애니그램을 미끼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나 애니그램 보면 다 신기해요. 처음 만난 사람인데 나를 알고 있고 처음 만난 사람인데 내 마음을 읽고 있고
처음 만난 사람인데 나의 특성, 나의 장점, 나의 한계를 다 얘기를 해줘요. 왜냐면 애니어그램이 다 보여주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신기해서 끌려가요. 근데 처음에는 애니어그램을 가르쳐 준다 그랬는데 나중에 이상한 쪽으로 끌고 갑니다. 뭐 통일 원리를 가르쳐 주겠다. 그럼 통일교회예요. 뭐 성경의 비유를 가르쳐 주겠다. 비유풀이를 하겠다. 신천지예요. 그거 외에도 이상한 이단 사교, 이상한 쪽으로 이렇게. 근데 애니어그램을 미끼로 사용하는 거죠. 그런 거는 옳은 애니어그램의 정신이 아닙니다. 애니어그램은 인류문화유산이고, 애니어그램은 인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고, 애니어그램은 자기 통찰, 자기 발견, 자기 성숙,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더 이롭게 만들기 위한 이론이라면 어떤 수단으로 쓰기보다는 애니어그램의 통찰, 애니어그램의 지혜, 애니어그램의 지식을 가지고 더 나답게, 더 너답게, 더 우리답게,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애니어그램을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애니어그램 설문 내용을 봤을 때 이게 저학년,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한테 적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러면 혹시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의 학생들한테부터 적용이 되는 걸로 생각을 해도 될까요? 그리고 혹시 그러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은 애니어그램을 적용하기가 조금 힘들까요? 좋은 질문이십니다. 일단은 애니어그램이 무의식 그리고 존재에 대한 거다 보니까 몸통이 완성되는 것을 최소한 사춘기 때 완성이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 전까지는 아직은 그 DNA도 충분히 발현되지가 않아요. 우리 몸도 성장하잖아요. 또 우리 마음도 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타고난 잠재적인 잠재력이 아직 발현이 덜 된 거죠. 유치가 빠지고 전리가 빠지고 간리가 나와야 되고 뭐 형태도 커가면서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니어그램은 최소한 1차 성징이 나타나는 유치기 때 조금 자기가 드러났다가 2차 성징이 나타나는 사춘기 때 이제 자기가 발현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애니어그램은 원칙적으로는 만 12, 13세 때부터 애니어그램이 적용된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 이전은 아직은 만들어지고 있어요. 아직은 숙성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아직은 만들어지고 있고 빵만 해도 아직은 반죽에다가 이스트를 집어넣어서 아직은 빵이 만들어지고 숙성되는 중이기 때문에 만 12, 13, 14세 때까지는 애니어그램은 적용하기가 어렵다라고 저는 단언하고요. 또 세계 애니어그램 협회도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또 드물게 어린이용 애니어그램을 제시하는 분이 있긴 있던데 그거는 이제 그분들의 개인적인 의견, 개인적인 사견이지 국제 애니어그램 협회 전 세계 하나밖에 없죠. 전 세계에 최소한 50여 개의 센터들이 있는데 한국의 국제 애니어그램 협회 센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한국 애니어그램 협회 IEA 코리아 International Enneagram Association Korea. 그건 하나밖에 없어요. 국제 공인을 받은 것은 그거는 정통 애니어그램이고 국제 애니어그램 협회가 인정하는 거고 거기가 가장 올바르게 애니어그램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강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IEA 코리아는 국제 공인을 받은 것이다. 그 다음에 개인적인 의견, 개인적인 사견은 그분들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지 공인된 의견은 결코 아니다. 그렇다면 애니어그램은 만 12, 13세부터 애니어그램을 가지고 성격 유형, 그리고 몸통, 또 무의식, 그 사람의 존재, 그 사람의 성장 방향, 그 사람의 퇴행 방향, 그 사람의 어떻게 더 나다운 나를 살아갈 수 있는지는 만 12, 13세 사춘기 때부터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가장 맞고 정직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쉽게도 저희가 라이브를 이제 끝내야 될 시간이 다가왔어요. 조금 짧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아쉽기도 한데요. 저희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랜선 진로 피크닉 강의 어떠셨나요? 조금 이름처럼 소풍 같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소풍 같은 시간이 되셨을까요? 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의 성격을 알아보고 우리 가족은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거를 깨달아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방향성에 대해서 내 성향을 이해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진로 설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사님은 오늘 라이브 어떠셨는지 짧게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서대문 청소년 지원센터의 진로센터의 랜선 진로 피크닉, 저도 정말 소풍을 한 느낌입니다. 여러분 줌처럼 얼굴을 대면해서 볼 수 있으면 더 많은 그 상호작용과 여러분들의 반응과 표정을 보면서 할 수 있었겠다는 아쉬움은 조금 있어요. 그러나 또 살아있는 라이브 그 유튜브를 통해서 다 몸이 떨어져 있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실시간으로 동시에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고 여러분과 이렇게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심리, 교육, 그리고 인간 성장, 인간 발달을 제 주제로 또 제 전공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여러분들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고 얼마든지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우리 한국 사회의 청소년들, 또 중등 고등학생들, 또 초등학교 고학년에게 이런 강의, 또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저는 정말 값지고 보람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느끼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지금 하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지금 내가 보고 듣고 또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훨씬 더 방황도 좀 덜 할 수 있고, 방황도 물론 때로는 필요해요. 또 조금 더 깊게 넓게 높게 관계 형성을 해나갈 수 있었고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적어도 다음 세대 희망이 있고 또 이 사회, 우리 한국의 미래인 여러분들이 이런 애니그램의 지혜와 통찰을 접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더 깊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고, 여러분이 깊고 풍성한 삶을 살면 한국 사회가 더 깊고 풍성해질 수 있고요. 당장 부모님과의 소통, 또 형제 자매들과의 소통, 친구들과의 소통, 선생님과의 소통에 이것이 도움이 된다면 여러분도 행복하고 여러분 주변을 행복하게 하는 좋은 통로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서대문 진로센터에서 또 진희원 선생님 저렇게 초청해 주시고 이런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신 것 대단히 감사하고, 기회가 또 혹시 있을지 없을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또 혹시라도 다음번에 기회가 있다면 더 깊게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바라시고 또 잠재력이 풍성해지는, 여러분의 잠재력이 완전히 발현되는 여러분의 삶과 미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1시간 반 동안 라이브 들으시느라고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은 청청축제도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청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커리어 청청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진로 특강이 3개나 있기 때문에 잘 들으시고 이벤트도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환경 유튜버와 함께하는 생방송도 진행되니까 그것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인사할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 안녕! 안녕.